네, 안녕하세요. 청신국제고등학교 석경준 학생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첫 번째 강의에서는 저희가 얘기해봤던 내용이 머리에서 수학을 하는 종류, 그리고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간다는 그 법칙, 그리고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멘토 매스를 진짜 시작을 해볼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모든 계산식, 모든 수학의 베이직이 되는 덧셈, 뺄셈,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곱셈과 나눗셈을 한번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멘토 매스를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수학을 하거나 계산을 할 때는 이제부터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이 아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더 간편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겹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한번 차근차근히 배워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일단 52라는 숫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그냥 1의 자리 숫자 4를 더해보겠습니다. 당연히 56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기본부터 보는 거니까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이 두 숫자가 지금은 두 자릿수고 이건 첫 번째 자릿수입니다. 자, 이제 멘토 매스를 할 때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즉슨 큰 자릿수자부터 작은 자릿수자까지 더하는 것입니다. 그럼 52 플러스 4는 당연히 5가 지금은 여기에 10이 자리 숫자가 없으니까 넘는 거고 2랑 4를 더해서 6이 나온 거죠. 자, 그럼 56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제 세 자리 숫자를 한번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52에다가 제가 100의 배수를 더해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400을 더하거나 아니면 더하기 300을 하거나, 그럼 감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자리 숫자랑 첫 번째 숫자가 배어 있으니까 452가 나오고 352가 나오는 건 당연히 알 수 있죠. 이건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세 자리 숫자 두 개를 더할 건데, 예를 들어서 1의 자리 숫자가 둘 다 0으로 끝나는 한번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450에다가 320을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러면 일단 감각적으로 저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 알긴 알지만, 지금 1의 자리 숫자가 두 수에서는 지금 둘 다 0이기 때문에 일단 확실하게 저희가 0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0으로 끝난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45 더하기 32는 그냥 따로 생각을 해서 45랑 32를 더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4 더하기 3은 7, 5 더하기 2는 7 해서 770이 나온다는 것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진짜 기본적인 내용이고, 솔직히 말해서 멘토 매스라는 그 개념을 몰라도 확실하게 암산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기본이 단단하게 다뤄져야지 나중에 가서 높은 자리 숫자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복잡한 내용에서 프랙션을 할 때는 정말 도움이 되니까 일부러 한 번만 더 찝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현실적으로 저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사용하는 문자들을 한번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왼쪽에서도 오른쪽이니까 저희가 세 자리 숫자를 한번 더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 자리 숫자부터 더하고 두 자리 숫자, 그 다음에 두 자리 숫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숫자입니다. 오른쪽에서도 왼쪽이 아닌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조금 복잡하게 암산으로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766에다가 489 더해보겠습니다. 암산으로 쉽게 나오진 않겠죠? 물론 제가 지금 489 여기다 더해가지고 5, 1, 5 해서 1255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형식의 수학은 멘토 매스는 간단하고 그리고 훨씬 빠르게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당연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평소에 한 대로 해보진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766에다가 489를 더하는 것. 자, 여기서 저희가 감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489는 500이라는 숫자랑 진짜 가깝죠? 당연한 얘기죠. 500에서 저희가 489를 한번 빼볼게요. 어떤 숫자가 있어야지 500을 더할 수 있는 건 감각적으로 다시 1의 숫자가 0이 돼야 되고, 그럼 1의 숫자는 1이겠죠?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둘째 자리 숫자는 9가 되는 게 맞죠? 그래야지 하나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당연히 8이랑 1을 더해야지 9가 나오니까 그냥 11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감각적으로 저희가 지금 머릿속에서도 489가 500에서부터 11이 작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766에다가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게 489인데 489가 저희는 방금 500에서 11을 뺀 것이라고 머릿속에서도 방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766에다가 500을 더해봅시다. 이렇게만 따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 자리 수를 더하긴 더하는 거지만 1의 자리 숫자랑
두 번째 자리 숫자가 0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자리 숫자에 그냥 5만 더해줘도 똑같은 값이 나오겠죠? 766에다 500을 더하면 감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서 1266이 나오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이 489는 그냥 500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500을 더한 뒤에 11을 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죠. 그럼 1266에서 11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건 감각적으로 6에서 1을 빼고 6에서 1을 빼는 거니까 당연히 1255가 나오는 게 원칙적으로 맞죠. 자, 1255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489를 766 아래 내려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더하는 그 과정이 더 쉬울까요? 아니면 489가 감각적으로 제가 허공을 지금 보면서 500에서 11이 작은 거니까 489는 500에서 11이 작은 거다. 그러면 766에다가 500을 더하면 당연히 감각적으로 1266이고 1266에서 11을 빼면 또 감각적으로 125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지금 한 과정을 한 번 더 거쳐가지고 뭐 귀찮다 아니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 한 번 차라리 이렇게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할 바에는 그냥 489를 그렇게 더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입장으로서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학을 실질적으로 풀기 때문에 아는 것이지만 이렇게 푸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나중에 검토할 때도 더 편한 방법이 되고 이런 것을 습관화시키면 일단 감각적으로 봅시다. 저희가 지금 이걸 봐가지고 바로 1255가 나온다면 뭐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감각적으로 1255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766에다가 500을 나오는 건 당연히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면 감각적으로 1266이라는 것을 알고 1266에서 11을 빼봅시다. 그럼 6에서 1 빼는 건 똑같은 거니까 1255가 쉽게 나오죠. 이러한 방식으로 웬만한 문제들이 쉽게 풀릴 수 있다는 것이 멘탈 매스 그리고 매스매틱의 장점입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했다는 것을 지금 한번 정리를 해봤으니까 이제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덧셈이죠, 덧셈. 그러면 이제 뺄셈을 한번 해볼 건데요. 뺄셈은 똑같습니다. 뺄셈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죠. 그러면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에 뺄셈으로 74에서 29를 한번 빼볼게요. 74에서 29를 빼면 뭐 정말 쉬운 얘기죠. 그냥 74에서 29를 뺀 거니까 당연히 그냥 45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다시 한번 이거는 감각적으로 암산이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기본을 단단하게 따져놔야지 나중에 더 높은 자리 숫자를 풀거나 아니면 약간 더 심하다는 내용을 할 때 훨씬 쉽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쉬운 문제라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74에서 29를 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번에 빼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29는 20 더하기 9죠. 그러면 74에서 20 더하기 9를 빼는 거니까 순서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74에서 20을 빼면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을 하면 감각적으로 웬만한 모든 사람들이면 54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54에서 9 빼면 당연히 또 감각적으로 45가 나오죠. 자, 이 원칙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는 이 원칙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74에서 29를 빼면 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45라고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74에서 20을 빼면 54, 54에서 9를 빼면 45 이렇게 감각적으로 암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멘탈 매스의 기본 원칙이고 왼쪽에서 오른쪽을 향해서 파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아닌 세 자리 숫자나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 수 없는 종류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121 마이너스 57 1에서 7 빼는 것은 여기서 1을 하나 빼줘야 되기 때문에 11에서 5를 빼는 거여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종이가 있으면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지금 지향하는 것은 종이가 없는 상태에서 머리에서만 수학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21에서 57을 빼볼게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바로 차리셨을 것입니다. 자, 아까 저희가 했을 때 멘탈 어제션을 했을 때 한 과정을 더 거쳤죠. 똑같습니다. 120-57에서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거예요. 57은 당연히 60에 가깝죠. 60에서 3을 뺀 거예요. 그러면 121에서 당연히 60을 빼면 61 61에서 3을 뺀 것을 뺀 거니까 61에다가 3을 더하면 64. 자, 이번에도 똑같이 이 한 과정을 더 거칠 바에는 차라리 오른쪽을 하는 것이 맞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도 이런 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예시를 드리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것입니다. 자, 64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제 두 자릿수로 이제
대충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세 자릿수로 한번 약간 그 응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846에서 225를 빼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는 모든 자리 숫자가 빼는 자리 숫자보다 크기 때문에 감각적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빼는 게 정말 쉽게 됩니다. 846에서 225를 빼는 거예요. 8에서 2를 빼면 6이 나오고 4에서 2를 빼면 2가 나오고 6에서 5를 빼면 1이 나오기 때문에 620이 정말 쉽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세 번째 자릿수끼리 계산을 하고 두 번째 자릿수끼리 계산을 하고 첫 번째 자릿수끼리 계산을 하는 것이 모든 멘토 나스의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풀면 어떠한 계산 문제든 쉽게 머리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846에서 똑같은 걸 835에서 한번 497이라는 걸 한번 빼볼게요. 근데 여기서 보다시피 8에서 4를 빼면 4인데 3에서 9를 빼면 뭐 마이너스 6일까요? 아니면 뒤에 하나로 넘어가는 게 맞죠? 여기서부터 약간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 자리 숫자가 작으면 할 수 있는 게 컴플리멘트라는 겁니다. 컴플리멘트가 아까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보여드렸던 과정인데 다른 숫자에서 숫자를 빌려가지고 나중에 그 빌린 숫자를 다시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얘기지만 정말 유용한 얘기입니다. 자, 497 보면 감각적으로 어떤 숫자에 제일 가까울까요? 497은 500에 가까운 숫자죠. 497은 500에서 3을 뺀 숫자입니다. 자, 그럼 835에서 500을 빼볼게요. 335죠. 335를 한번 머리에 가만히 두세요. 335에서 3을 뺀 것을 빼는 거니까 335에다가 3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338이죠. 자, 제가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835에서 497을 빼면 338이라고 감각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835에서 이제 기출판을 보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835에서 500을 빼면 335죠. 근데 497이라는 숫자는 500에서 3이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빌려온 3을 다시 더해서 335에서 3을 더하면 338. 338이라는 게 지금 감각적으로 머리에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고 이러한 식의 문제를 계속 지금까지 풀어왔고 이제는 조금 더 응용을 해가지고 심화시켜서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borrowing, 숫자를 빌려서 더 손쉽게 계산을 하고 더 보기 좋게, 더 감각적으로 계산을 하고 그 빌린 숫자를 나중에 다시 갖다 붙이는 형태를 그러니까 제가 계속 빌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처 T 벤저민 교수님께서 쓰시는 단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학이라는 학문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름은 complement.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29라는 숫자가 있죠. 아니, 29라는 숫자는 30이라는 숫자랑 가까워요. 그러면 제가 67에서 29를 빼볼게요. 67이라는 숫자에서 29를 빼볼 거면 뭐 그렇게 깐난하게 나오진 않죠. 바로 뭐 48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바로 머리에서 씌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나 종이를 쓰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67에서 29를 빼보겠습니다. 67에서 29를 빼면 29가 30보다 1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67에서 30을 빼면 감각적으로 37이라는 것을 알죠. 37에다가 하면 1을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1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건 38이 나오죠. 이제 머리에서 감각적으로 제가 지금 그게 지금 말로 해서 해봤자 4, 5초가 걸렸지 이게 머리에서 습관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정말 1초도 안 걸린다는 진짜 손쉬운 계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67에서 29를 빼볼게요. 당연히 38이 나오겠죠. 이런 형태로 컴플리멘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30을 빼건, 100을 빼건, 300을 빼건 어디까지나 0으로 끝나는 숫자를 빼면 편하다는 것을 지금까지 보여드렸고요. 더 감각적이라는 것도 보여드렸고 그러면 컴플리멘트는 웬만하면 10, 100, 1000 이런 형식으로 다뤄지는 게 더 웬만한 그 사람들이 쓰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컴플리멘트를 구한 방식을 한번 제가 진짜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9의 컴플리멘트는 당연히 10이죠. 99의 컴플리멘트도 당연히 100이고 999는 뭐 지금 1000이 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9를 빼는 것보다 10을 빼는 게 낫고 99를 빼는 것보다 100을 빼는 게 낫고 1000을 빼는 게 999 빼는 것보다 훨씬 덜 복잡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9의 컴플리멘트는 지금 1이에요. 그 말하는 빌려온 숫자 여기서도 1이고 여기서도 1이에요.
그러면 계산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컴플리멘트를 정말 진짜 순식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컴플리멘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쉽습니다. 그 쉬운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컴플리멘트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볼게요. 100을 빼는 건 정말 쉽죠. 예를 들어서 425에서 100을 빼면 감각적으로 32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435에서 75를 빼면 감각적으로 조금 어렵죠. 그러면 저희가 지금 75를 뺄 건데 75를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각적으로 빼는 게 조금 어렵다면 그냥 100을 쓰고 거기에 컴플리멘트를 구해볼게요. 435에서 100을 빼보겠습니다. 그럼 335가 나오죠. 335를 빼는데 지금 저희가 빌려온 숫자가 25이기 때문에 거기다 25를 더하면 360. 감각적으로 머리에 지금 360이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75의 컴플리멘트를 구해야 되는데 저로서는 지금 당연히 컴플리멘트가 25라는 걸 알죠. 근데 컴플리멘트에는 법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75의 컴플리멘트를 구하면 당연히 25. 예를 들어서 뭐 745의 컴플리멘트가 있으면 255입니다. 뭐 금방금방 나오죠. 왜냐면 1000에서 빼는 건데. 근데 1000에서 뺐다고 어떻게 이 255가 바로 나오느냐? 컴플리멘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컴플리멘트만의 규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 두 자릿수죠.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만들고 싶은 컴플리멘트는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무조건 10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 숫자를 더하면 무조건 9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9랑 10이 나왔죠. 그럼 세 자릿수도 똑같아요. 첫 번째 자리 숫자에는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둘 다 9가 나와야 됩니다. 9에서 7을 빼면 2, 9에서 4를 빼면 5, 10에서 5를 빼면 5. 이 방식을 따라해가지고 컴플리멘트 자체를 구하는 건 정말 깐난한 방식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빼는 것을 다시 빼는 것이니까 더 쓰는 공식이랑 똑같아요. 그러면 지금 컴플리멘트를 어떻게 구하는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835에서 467을 다시 아까 했던 문제지만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재생 버튼 누르시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한 번만 해보세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835에서 467을 뺄 겁니다. 지금 머리에서 하는 거예요. 제가 저만 지금 칠판에 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종이에 아무것도 쓰시면 안 됩니다. 저희 지금 강의만 들어주시고 칠판에만 집중을 해주세요. 자, 467은 500이랑 가까운 숫자죠. 저는 지금 컴플리멘트를 만들고 싶어요. 컴플리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500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면 마지막 나의 숫자가 3이 돼야 되고 여기에는 뭐 6에서 여기는 지금 0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시 그냥 6에서 9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33이 나오는 건 감각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835에서 이거 보지 마시고 835에서 500을 빼볼게요. 그럼 335죠. 335인데 지금 저희가 빌려온 숫자는 33. 335에다가 33을 더하는 거니까 368이 아마 지금쯤엔 머리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배운 게 mental addition, mental subtraction, 컴플리멘트를 사용한 subtraction을 배웠고 다시 한번 강의를 끝내기 전에 확실하게 집중을 해야 될 것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하나 내볼게요. 제가 10달러짜리 비를 10달러짜리 건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고 싶은 예를 들어서 피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10달러짜리 건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6.75달러인 피자를 먹고 싶다. 그러면 이걸 사면 남은 거스름돈은 얼마일까? 이걸 빼면 되겠죠. 근데 이 빼는 것을 지금 종이를 쓰지 마시고 감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셔서 머리에서만 하셔서 지금 잠깐 재생 버튼 누르시고 생각 잠깐 하셨다가 저한테 답을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시 돌아볼게요. 자, 10달러는 1000센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서 지금 675를 빼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이건 뭐 멘탈 서브트랙션도 아니고 일단 컴플리멘트를 구하는 문제니까 그러면 675에서
세 번째 자리 숫자를 더해서 9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 자리 숫자를 더해서 9가 나와야 되고, 1의 자리 숫자를 더하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675의 컴플리멘트는 325. 그럼 깐난하게 325가 나오죠. 3.25달러가 거스름돈으로 남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똑같이 응용해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번엔 진짜 멘탈 서브트랙션을 써가지고 요번에 100달러가 있는데 여기서 23.58달러의 물건을 지금 구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나올까요? 자, 여기서 결국은 지금 컴플리멘트를 구하는 문제죠. 그러면 2를 더해서 9가 나야 되니까 7, 3을 더해서 9가 나야 되니까 6, 똑같이 4, 이걸 더하면 2가 나야 되니까 76.42달러가 나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에 있는 숫자의 크기가 더 클 경우에는 컴플리멘트를 쓰고 어디션이 돼도 컴플리멘트를 써도 되고 어디까지나 분매 법칙에서 나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저희가 머릿속에서 감각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조금만 바꿔주면 멘탈 어디션이랑 멘탈 서브트랙션은 저희가 지금 이제 더 배울 이 멘탈 매스랑 수학 마술에 대해서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이 법칙 하나랑 컴플리멘트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 개념 자체만 확실하게 잡아주셔도 이제부터 강의 듣는 건 정말 쉬울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예시 문제 몇 개 풀어드렸고요. 예시 문제 한 두세 개만 더 드리고 이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346 덧셈 문제 그리고 뺄셈 문제를 한번 해볼 거면 987에서 654를 빼보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겠죠? 46은 350에서 4를 빼는 거죠. 그러면 960에서 350을 한번 더 해볼게요. 960, 350을 더하면 일단 9랑 3을 더하는 건데 뒤에서 하나가 올라가는 건 당연히 6이랑 4를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13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번째 자리 수를 더하는데 하나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0이 남고 그 다음에 1의 자리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6이 남죠. 그럼 1306 확실하게 남고 자, 이 987에서 654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654라는 숫자는 700이랑 정말 가까운 숫자죠. 700이랑 가까운 숫자인데 여기의 컴플리멘트는 이건 9를 만들고 이건 10을 만들어야 되니까 컴플리멘트는 46. 자, 생각을 해봅시다. 987은 700을 빼고 우리가 46을 더하는 겁니다. 987에다가 지금 제가 이제 700을 빼면 287이라는 숫자가 남죠. 287이라는 숫자는 지금 머리에 생각을 해보시고 287이라는 숫자에다가 46을 더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건 결국 287에다가 46을 더한 숫자니까 똑같이 280에다가 감각적으로 다시 한번 이거 보지 마시고요. 287에다가 46을 더하는 것은 287에다가 50을 더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거기서 4를 빼는 거니까 337 마이너스 4는 333.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원칙 계속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수학 문제를 풀거나 계산을 하실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하시는 연습을 한번 따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는 멘탈 어디션, 멘탈 서브트랙션을 커버를 하고 다음 강의, 세 번째 강의에서는 멘탈 멀티플리케이션이랑 멘탈 디비전을 커버를 해서 멘탈 매스매직의 기본적인 원칙 4가지를 완벽하게 숙지를 한 후 그 다음에 심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